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리학에 의해 합가충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미 두 시간에 걸쳐 가지고 제가 합가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배울 부분은 이 암합이라는 겁니다. 암합.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난 시간 한 3시간에 걸쳐서 배우신 그 천간과 지지의 합과 충은 보시다시피 그 사주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글자들이. 이거는 이제 제가 암합을 설명드리려고 만든 명조인데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미 이게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오늘 배울 이 암합이라는 거는 이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 어두울 암이고 이처럼 지난 시간에 배운 각기합, 그다음에 을경합 이런 식으로 다 보이는 거 이런 거는 밝을 명자라서 명합이라고 하는데 오늘 배울 거는 암합이라는 겁니다. 암. 사주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합이라고 하는데 이 암합이 뭐냐 하면은 지장간의 기운이 합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려면 이 지장간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장간.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지장간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 암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장간과 통근법이 있는데 그럼 지장간은 뭘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장간의 의미는 보시면은 지장간이라는 거는 지지,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을 때 지지에 감춰진 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요거는 감출 형자니까 보관하고 이런 거. 그럼 요 간인데 요 글자 하나가 빠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자가 빠졌다 생각하시면은 지지 속에 감춰진 천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지장간 도저히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자, 첫 번째 일간이나 또는 다른 천간의 통근 여부 곧 이제 제가 이제 오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육친의 속마음. 육친이라는 거는 이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일간하고 가장 친한 사람, 부모, 형제, 처자식 이걸 말하겠습니다. 육친의 속마음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지지 속에 뭐가 감춰져 있느냐? 보시면은 여기 12지지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지 속에 어떤 천간이 감춰져 있느냐? 자 같은 경우에는 천간 임하고 개가 들어있고 축 같은 경우에는 개, 신, 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진토 속에는 을, 개, 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술 속에는 신, 정, 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인 속에는 지장간이 뭐가 감춰져 있느냐? 무병 갑이 감춰져 있다. 이거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 밑에 숫자는 뭐냐? 밑에 숫자는. 근데 이 숫자는 보시면은 이 숫자는 다 더하면 30입니다. 30. 요 30이죠? 다 30입니다. 왜? 음력은 한 달이 29일이면 30일인데 30일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은 요것도 30일. 그런데 그 30일 중에서 해 같은 경우에 처음에 7일은 이 무라는 기운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7일은 갑목이 기운을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16일은 임이라는 임수가 그 일간에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보시면은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자, 묘, 오, 유. 제가 가장 사실 이거는 보면은 거의 다 기운이 금밖에 이거는 금. 이거는 토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보다시피 불의 기운이 제일 강하다는 겁니다. 또 묘도 보면은 오로지 목. 자수는 보면 오로지 물.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간도 보면 10일, 20일, 10일, 20일, 10일, 20일인데 이 오화만 유독 10일, 20일을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요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묘 오유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사왕지라 그랬죠. 자기의 기운이 가장 강한 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기운이 이거는 자기 본연의 기운, 물, 수, 본연의 기운, 화, 본연의 기운인 금,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게 인신사이는 말씀드린 저번에 생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지, 인신사이. 각각의 기운이 생겨나는 때라는 겁니다. 각각의 기운이. 그래서 이때는 보면 이때는 인 속에는 무병갑이 들어있는데 이게 7, 7, 16일의 기운이 각각 한 달에 7일은 이 기운, 7일은 이 기운, 16일은 이 기운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 7, 7, 16, 7, 7, 16, 7, 7, 16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고지, 진술, 충미 이거는 보면은 9, 3, 18 9, 3, 18 9, 3, 18 9, 3, 18 그래서 생제하고 고지는 규칙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지 이 왕지, 자묘 오유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 오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오에서. 근데 가만히 이 표를 가만히 보시면은 근데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토 속에는 을개무가 들어있고 사화 속에는 무병갑이 들어있다. 이 날짜는 굳이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뭐가 들어있는지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토 속에는 정을기가 들어있구나. 신금 속에는 무임경이 들어있다.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중기, 정기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해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수가 딱 있으면은 처음에 요 7일, 그 다음에 7일, 이건 16일. 그래서 이게 무, 갑, 임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여기 이게 중기 이게 이제 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기는 이 여자가 보시면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뭐가 남아 있느냐? 지난달에 이 기운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의 기운이. 그래서 이 무기운이 지난달의 정기인 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아직도 남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오는 건 중기.
그다음에 실제로 이 이미 정기 이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는 임수가 정기라는 겁니다. 해수는 임수가. 근데 보시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니까 여기 정기니까 그 다음 달 이거는 여기가 되겠고. 보시면은 경금이 정기니까 그 다음 달 여기는 경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을목이니까 그 다음 달 여기는 을목.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무토니까. 그런데 딱 보시면은 요것만 유독 틀린다는 겁니다. 요것만. 이거는 지난달 여기가 기토인데 그럼 여기다 기토가 와야 되는데 무토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토인데 이게 무토가 와 있다는 겁니다. 무토가. 그런 이 두 개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정기가 아직도 균이 남아 있구나. 아직도 균이 남아 이렇게 되는데 유독 이것만 틀린다. 왜 그런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풀이를 했는가? 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여기는 봄이 시작되는 때고 여기는 가을이 시작되는 때다. 그래서 시작은 항상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토 대신에 무토로 받았다. 좀 이렇게 옛날 고전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지난달 정기가 여기를 넘어와서 한 달 동안에 7일, 7일, 16일의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게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주가 있는 경우에 자, 이런 예를 들어 이 사주는 보시면은 이 미토 속에는 정화하고 을목과 기토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자, 미토 정을기 9, 3, 18일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9일, 3일, 18일이다. 그래서 이 명리학을 갖다가 통변을 할 때 있어가지고 통변을 세밀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록 미월이라는 달에 태어났지만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5일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12일을 지났기 때문에 12일이 딱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토가 정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지장간이 3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사람한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토다. 이렇게 통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조밀하다 해서 이거는 그냥 날짜는 그냥 감안하지 않고 그냥 통쳐서 그냥 미월에 태어난 을목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보고 계신데 그럼 어떤 게 잘 맞느냐? 그건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까지는 굳이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지장간 이러면은 지장간 속에는 이 미토 속에는 뭐가 들어있더라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지지 12개 속에 각각 이 기운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통변을 하면서 가지고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는 기억 못 하시더라도 꼭 어떤 기운이 들어있다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비록 12개가 많게 보이지만은 자묘 오유는 보시면은
금이니까 금기운, 화니까 화기운, 목이니까 목기운, 수니까 수기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독 차이 나는 거는 오한데 단지 이 하나가 들어있다. 그렇지만 양쪽은 보시면 다 결국은 불이라는 겁니다.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빼고 나면 잠유오유 빼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면 결국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초학자들 중에서 이거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중에 책을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각각 다 암기하는 방법들이 다 틀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어떤 뭐 문장을 만든다든지 뭐 글을 짓는다든지 또 노래를 붙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이 술은 신정무가 들어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암기를 하는가 하면은 술은 신정 때 무척 마신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서 신정무가 들어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해 같은 경우는 해저무는 뭐 갑판에서 임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각자 다 편리하게 만들어서 이걸 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지지 속에는 지장간이 들어있는데 뭐뭐가 들어있는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해저무는 갑판에서 임을 그린다. 술은 신정 때 무척 마신다. 이게 신기하게도 무임승차하면은 무임하면은 경찰에게 혼난다. 또 이런데 이렇게 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어떻게 하시든 간에 중요한 거는 8개 속에는 꼭 지장간이 들어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지장간은 어디다 쓰이느냐? 지장간을 아셔야 이 통건이라는 게 있대요. 통건. 무슨 말인가 하면 뿌리에 통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 사주에서 일간을 보실 때 일간은 밑에 이제 네 지지가 있는데 네 지지의 오행이 일간과 같은 오행이거나 일간을 이게 수생목, 화생토 이런 식으로 생하는 오행일 경우에 통관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천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건 일간 이 일간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같은 오행이거나 도와주는 오행이면 통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자 기토는 해수는 무갑임이 들어 있으니까 통근을 못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토가 없지 않느냐 시장관 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통근 여부를 따질 때에는 이 무토도 같은 토 기운이기 때문에 통근을 한 걸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통근을 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통근을 했다는 의미는 기토가 밑에 자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간은 그렇지만은 일간을 할 때는 네 지지 나머지 밑에 있는 지지 4개 다를 보지만은 다른 천간 그러니까 일간 말고 연간, 월간, 시간을 볼 때는 자기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그 지지 오행이 같거나 생할 경우에 그게 힘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첫 번째
이 일간일 경우에는 일간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네 개를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지 도와주는 오행인지를 따져서 이 일간이 힘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간 말고는 뭔가 하면은 각각 이 밑에 기운밖에 안 본다는 겁니다. 각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연간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는 밑에 있는 이 지장간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도와주느냐 같은 거냐 이러면은 이게 연간이 힘이 있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자 임수는 어떻습니까? 이 임수는 밑에 있는 거 네 개를 다 본다 그랬죠. 보시면은 물, 또 이 속에는 무임경이 들어있으니까 이 같은 힘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수는 세 개의 지지에 통근을 했다. 그 말은 임수는 밑에 자기 뿌리가 세 개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수는 아주 대단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수는 아주 이 사주 자체가 신강하구나. 몸신자 강할 강자 서서 통근을 했기 때문에 아주 힘이 세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보시면은 간목은 지장간이 통근해도 어디에 통근을 했느냐? 보시면 여기 무갑임이죠. 이거는 갑을이죠. 이거는 무임경. 그러면은 간목 기운이 있죠. 마찬가지로 간목 기운이 있고. 또 밑에 임수까지 있으니까 도와주기 때문에 이 간목은 지장간에 통근을 했구나. 그래서 이 간목도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이 사주를 보시면은 나는 땅인데 땅에 나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무. 땅도 넓지만은 나무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임목 속에 보면은 임목 속에는 무병갑이 들어 있는데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은 화가 하나도 안 보이죠. 이 사주는 화가 없는 겁니다.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목격토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다행히 이 지장간 속에 보시면은 이 병화가 들어있다는 거죠. 병화가 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목생화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무토가 참 힘이 없어 심한 극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중에 병화가 있어서 그나마 숨통은 채워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들을 지장간이 다 하기 때문에 지장간의 기운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지장간에 대해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사주를 풀이하면서 가지고는 지장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지장간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안을 하셔가지고 쉽게 암기를 하시는 게 편리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장간의 통근법을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 좀 걸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